오늘의 강의 제목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딱 들으면 되게 낯선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뭔 영어인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좀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잘 접하기 쉬운 그런 제목 정했어야 되는데, 건강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건강에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가장 우선이다라는 주제를 제가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있을 리가 없다. 있으면 다 죽지. 당연히 미생물은 없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미생물 있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 정도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유식하신 겁니다, 진짜로. 미생물이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나는 미생물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김흥민 박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생물학 박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이 정말 좋더라고요. 전 작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 책 읽어보시면 진짜 기본 어떤 이렇게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우리 지구상에 1조 종이 넘는 미생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답니다. 1조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요. 무게로 2% 정도가 미생물의 무게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좀 비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kg다 그러면요. 2kg는 미생물의 무게라는 얘기예요. 내 몸무게가 50kg이라 그러면 1kg가 미생물의 무게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미생물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가 없고요. 사라진다면 인류도 살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분명히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반에 이 코로나를 퇴치하려고 막 애를 썼죠. 코로나를 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지금 뭐죠?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죠. 결국 미생물은 퇴치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코로나와도 결국엔 사이좋게 함께 살기를 찾는 게 올바른 마음가짐이었다고 이 코로나19가 오기도 전부터 이 책이 나와서 이 김흥민 박사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셨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그 느낌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구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계처럼 그려져 있는데 화면의 맨 위가 이제 인류 출현이고요. 이 오른쪽을 딱 보시면 태양계의 지구 출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세균이 지구에 나타난 거는 38억 년 전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생긴 게 30억 년 전이고 세포 생물에 의해 생긴 게 20억 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조류다 뭐다 이런 다세포 생물이 생긴 게 15억 년 전이고요. 동물이 출현하는 게 불과 8억 년 전밖에 안 되고 인류가 들어온 거냐 1억 년도 아니고 1억 년의 5분의 1인 20만 년 전부터 20만 년이 아니죠. 5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이죠.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2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생기기도 전 한 60배 전에, 60이 600배 전에, 전에 이미 세균은 지구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세균이 살고 있던 지구에 사람이 얹혀 사는 거지, 사람이 사는데 세균이 얹혀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구의 주인은 세균이라는 거죠. 그 책이 이제 이 책에서 던졌던 메시지고요. 그래서 이 표지 사진을 보시면은요, 제가 얼굴 좀 치울게요. 이 표지 사진을 보시면 요쪽에 미생물이 사람과 같이 맥주를 먹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표지 그림이 여러분이 드시는 맥주, 그게 사실 미생물의 배설물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알코올, 와인이 됐던 뭐 자연적으로 발효시켜서 나오는 식초든 알코올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생물들의 배설물이에요. 그걸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이 결국은 미생물에 우리도 배설물을 먹고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미생물과 공존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암시를 던져주는 그런 책 표지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우리 세포수, 우리 몸속의 세포 그림인데요. 이 생물 시간에 오면 얼핏 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세포 핵이 있고 뭐가 있고 뭐 리포솜이 있고 소포제가 있고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미생물의 흔적이라는 설이 있어요. 즉 우리 세포 자체에 미생물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예. 예.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100% 인정은 안 됐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결국은 미생물에서 온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생체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밥을 먹으면 소화를 어디서 시키죠? 네, 위에서 시키죠. 이 형제님. 위에서 우리가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영양소는 어디서 흡수가 되는 걸까요? 위에서 흡수되는 걸까요? 이 형제님 한번 대답해봐 주시겠어요? 영양소가 어디서 흡수되는 걸까요? 아, 소음 해제가 잘 안 되시나 보다. 그래서 손으로 해봐 주겠어요? 위다. 아니에요? 예. 장에서. 아, 역시 유순호 선생님이 정확히 아시네요. 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그림처럼 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음식이 나간다는 건 대충 아시고 계세요. 그 정도는 아시고 계시는데 음식이 먹으면 결국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우리가 먹는 건데 영양소가 어디서 흡수하냐면 장에서 흡수되는 거거든요. 위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게 다 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 거의 99.9%가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나머지 소량은 또 피부나 다른 부분으로 또 일부 되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흡수되는 게 대부분은 다 장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네,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음식이 내 몸속에 입에 들어오면 그게 과연 내 몸에 들어온 걸까요? 네, 결국은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결국 나가버렸다는 거는 내 몸속에 있는 게 아니죠. 즉 음식이 들어와서 음식을 잘게 부셔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장에서 뽑아들이고 나머지는 빠져나간 거. 즉 입에서부터 내장을 통한 이 부분도 결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이라는 거는 장의 표면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세포나 피로 들어왔을 때부터 내 몸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 개념 이 두 가지를 좀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양소는 장에서 흡수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피나 세포로 들어온 게 내 몸에 들어온 거지 입에 들어갔다고 다 내 몸에 들어온 게 아니다. 예, 요 개념만 두 개만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우리 위는 엄청나게 산성이고요. 우리 장은 약알칼리라는 거, 요 정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되는 내용은요. 제가 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생물학 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여기 서익환이라는 지금은 약사세요. 약사신데 이분이 식품 영양학과 겸임 교수이면서 예, 그 JTBC나 KBS나 이런 아침마당에서 건강에 관련돼서 예,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이 요즘 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취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일부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의 자료는 이분이 했던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거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장에 이렇게 음식이 지나가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이 장의 벽을 통해서 들어온 게 몸 아니고 장을 통과하는 건 몸 밖이다라는 개념을 이분도 강조를 하세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장의 이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면 120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의 넓이가. 그걸 통해서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장의 그 면역세포가 무려 70%, 우리 몸의 모든 면역세포가 70%가 그중에 70%가 바로 장에 들어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장이 그만큼 면역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반대로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미생물의 종류는 약 100여 종 이상이 우리 몸에 있고 아주 많은 수가 있다. 뭐 숫자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장의 특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미네랄이든 비타민이든 수분이든 모두 장에서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장에서 흡수가 된다. 이 부분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러면 장이 건강에 되게 중요하다는 건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장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장에 우리의 영양소가 흡수가 되느냐. 우리 씹어서 그냥 적당히 씹어 넘길 뿐인데 위에서 물론 이렇게 주물러서 잘게 쪼개기도 하지만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2%가 미생물이라고 했던 거기에 대부분이 장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미생물들이 그 내려간 음식물을 거기서 걔네들이 먹고 걔네들이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하는 그 부분들이 영양소로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게 되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 몸 장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미생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생물이 바로 우리가 비피더스균이라고 얘기하는 비피더 박테리움이라는 이 바로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즉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는 내 체내 속에 들어있는 세균들, 예, 그 세균들을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비피더스균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비피더스균. 그 균이 어릴 때는 무려 장 속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좋은 균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 30%에서 40%는 유해균이거나 아니면 그냥 중립균. 이런 상태였는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이 좋은 유익균들이 줄어들고요. 막판에 가서는 우리 나이가 들고 나면 5% 이내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소화도 떨어지고 먹어도 이게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예,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들이 미생물들이 줄어서다. 요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아까 제가 얼핏 말했는데 장 안에는 그 세균들이 많은데 세균 중에는 몸에 좋은 균과 그거를 바로 유익균이라고 하고요. 몸에 해로운 유해균이 들어있어요. 이 밸런스가 딱 맞아야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유해균이 전혀 없으면 된다? 아닙니다. 유해균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아직 과학적으로 덜 밝혀져서 그런 거예요. 유해균도 분명히 몸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유해균과 유익균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대인들은 그 부분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불균형. 장내에 유익균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들이 자꾸 안 좋아지고 있다는 개념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왜 안 좋아지고 있냐? 나이별로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워낙 일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느라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는 인스턴트 드시느라고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치열한 경쟁, 또 운동할 시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몸 안 좋아, 균형이 안 맞아지고요. 바로 이 조건들이 다 유해균이 좋아하는 조건들이에요. 영양 불균형, 우리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벌써 예, 안 좋은 정크 음식 많이 먹고 어려서부터 벌써 공부시켜서 학업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나가서 뛰어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운동 부족이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지금 상황으로는요. 바로 이 내용이죠.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요. 식생활이 인스턴트 쪽으로 너무 돌아섰고요. 예. 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운동 부족 상태고요. 그 치열한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불균형적인 영양 섭취가 바로 우리의 장을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요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 다시 한번 용어로 짚어드릴게요. 제가 좀 재미없게 얘기한 마이크로바이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바로 인체 내에 들어있는 바로 균들이다. 예, 요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균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수가 30조인데 이 균의 수가 38조라고 합니다. 예, 몸의 세포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유전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더 그 미생물의 수가 더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kg 기준에 여기는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균이 200g이라고 약간 문헌에서 약간 수치는 틀립니다. 지금 이 문헌에는 200g을 얘기하고 아까 그 문헌에서는 2%라고 얘기하고요. 예,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냈느냐? 아까도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요, 여러분 이제
사실 그 봉쇄가 풀려서 자유롭고 좋기는 하지만 이제 그만큼 노출이 더 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걸리기 위한 노출이 더 심하게 되는 더 많아지는 리스크가 더 올라가는 개념인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되냐면 이 백신의 힘만 지키면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돌파 감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예,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걸릴 수도 있으나 걸릴 수도 있으나 그거를 우리의 면역으로 이겨내는 그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면역 증강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면역을 올려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아침 운동하시고 우리 유순호님도 아침에 또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식습관 관리하는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바로 장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는 부분을 오늘 이 1시간 내내 제가 장황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정말로 장에 그 몸에 미생물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 갖고 실험할 수 없으니 생쥐 갖고 실험을 했답니다. 이거 정말로 문헌에 있는 내용이고요. 무균 상태에다가 그 생쥐를 놔둔 생쥐와 자연 상태에다가 놓은 생쥐를 놓고 비교를 해봤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그랬더니만 무균 상태에 들어있던 생쥐는 체중이 줄고요. 간과 비장이 감소하고요. 발달이 안 되고요. 면역이 저하가 되고요. 특히 뇌가 발달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대요. 바로 이 밑에 사진이 뇌에 있는 혈관의 모습입니다. 뇌에서 이 녹색 부분이 많을수록 그 뇌가 잘 발달되는 내용인데 이 와일드, 그러니까 야생 쥐는 이렇게 녹색이 많은데 요게 들어있는 이 무균 상태에서 자라게 한 생쥐는 이렇게 뇌가 거의 발달을 못하는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부분이 문헌에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된 애한테 한번 독감 A균을 넣어줘 봤어요. 인플루엔자 A균을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만 야생의 쥐는 이게 녹색 그림입니다. 이겨내고 살아납니다. 몇몇만 죽어요. 그런데 그 무균 상태에서 자란 쥐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생존율이 거의 20%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너무 무균 상태에서 깨끗하게 살면 안 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요. 좀 이따가 제가 그 통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균을 갖고 태어나나?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산모는 P가 A형인데 태어나는 아이는 O형인 경우가 있죠. 이것만 봐도 서로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태아와 부모는 피가 통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태아는 무균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단 출산을 하기 직전에요. 이 산도를 통해 가지고 산도가 뭐냐 밑에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찾아서 산도는 이제 그 태아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움직이는 그 산도인데 그 산도 그러니까 그 애가 들어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그 위치죠. 거기에 마지막에 분만이 되기 전 얼마 시간에 이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을 샤워 형태로 쫙 뿌려준답니다. 그러면 그 태아의 아이가 그걸 먹기도 하고 흡수가 돼서 이제 자기 장 속에 밖에 나가도 살 수 있는 유익균들이 이제 장 속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온 다음에도 이 초유, 임산부의 초유를 먹음으로 해서 그 초유 안에 아까 말씀드린 비피도박테리움, 즉 비피더스 균, 바로 그 유익균을 대부분 모유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유가 중요하다. 초유가 그래서 유산균, 초유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초유에 바로 비피덕스 그 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익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마지막에 무균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유익균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장 기능이 안 좋아지느냐? 우리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현대인들 설탕 많이 먹잖아요. 달달한 것. 특히 단당류들.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 사실 단당류거든요. 사실 과일도 많이 먹으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은 과일도 그래서 단 과일은 몸에 좋은 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단맛이 강한 과일은 오히려 탄수화물과 똑같은 그 영양소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설탕을 먹게 되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해균이 더 번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우리
뭐 저기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약들. 예, 고혈압약, 뭔약. 그 꾸준히 드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약 드시는 분들은 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장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과도한 육식. 육식은 왜 안 좋냐면요. 육식을 먹게 되면 그 육류 단백질을 아까 말한 유해균이 그거를 그 단백질을 해도 그걸 분해를 하면서 나오는 나오는 그 물질이 뭐냐면 그게 바로 발암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육식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알코올, 운동 부족, 흡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장 건강을 안 좋게 하는 유익균은 안 좋고 유해균이 좋게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한테도 비교한 데이터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은 뭐냐면요. 아마존에 살고 있는 아마존 수렵인들, 소위 말해 원시인들이라 그러죠, 우리. 그 원시인들의 변, 페루 사람들의 변, 한국 사람들의 변, 스페인 사람의 변, 미국 사람들의 변을 다 채취해다가 그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게 글자는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색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유익균, 몸에 좋은 거, 우리 몸에 좋은 거. 그다음에 이 까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유해균, 몸에 안 좋은 거. 흰색은 중립균, 중립균입니다. 이 중립균은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의 역할을 하고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을 따라가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바로 이런 모양이죠. 이쪽 서양으로 가면 갈수록 유해균 종이 많고요. 원시 종족으로 가면 갈수록 유익균 종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양식 식사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유해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식으로 동양식 식사, 우리 한식으로 많이 먹었을 때는 많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우리의 사람들의 똥을 가지고 정말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은 유해균이 잘 생기는 환경이 돼버린다.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한국 민족은 장내에 지금 유해균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즉 아까 말한 그 바이러스균, 비피도 박테리아라는 바로 비피도 유익균 죄송합니다. 유익균 이거와 유해균의 비율이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게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유해균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밖에서 섭취를 해야 되겠죠. 내 몸 안에 상태가 부족하니까 유익균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 유익균을 골라 우리가 섭취하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 몸에 좋은 균들.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내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추가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장의 사진을 찍은 사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끝에 보이는 바로 이 부분. 이게 녹색 부분이 바로 장벽의 장 표면입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 부분이 바로 우리 몸 안, 즉 세포 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에 막 색깔이 막 여러 가지 색깔로 이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그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바로 미생물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그림이고요. 실제로 그걸 옆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그 장 점막이 있고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그 점막 위쪽에서 이렇게 공존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어떤 그 외부적인 여건이나 먹는 거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 안 좋은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오고 혹은 병원균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런 유해균과 박테리아 이런 부분 때문에 장 점막에 손상이 발생되는 아까 말한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유해균에 의해서 이 점막이 약해지고 장 표면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 유익균이나 그다음에 장 점막을 통해서 절대로 이런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점막이 약해지고 나면 그
점막을 통과해 버려서 결국에는 이 혈관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손상된 쪽에는 외부 그 균들이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가기 쉬워지고 손상이 안 된 곳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중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 결국 우리가 면역을 지키려면 코로나19를 써서 우리가 몸속에 내가 섭취를 했다고 할지라도 예. 장만 건강하다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면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면역은 곧 내 장내 미생물이 면역을 좌우한다고 해도 좌우가 아니다. 그게 무려 70%가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균 상태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자꾸 넘어가네요. 장내 미생물의 성장, 면역,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 장내 미생물이 성장과 면역과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자꾸 치매가 온다는 것도 결국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장내 미생물에 있다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무균 상태에서 태어난 모체는 결국 모체에서 균을 전달받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산모가 바로 장 건강을 정말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갈 균이 그 몸 안에 있는 유익균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산모한테 없다면 결국 유해균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전달을 하는 거고요. 식생활의 변화가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하고 질병에 노출되는 원인이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로 이 밸런스가 망가져 있는 걸 잡을 수 있는 바로 유일하다고 말하면 뭐하지만 아주 유력한 방법이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는 바로 미세균이 되겠습니다. 몸에 좋은 것, 그 중에서 몸에 좋은 부분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정의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와 건강이라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내용은 뭐냐면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내는 균을 말한다. 예. 이미 몸 안에 들어있는 균은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예,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우리가 먹어서 몸에 좋은 걸 섭취하는 거기서 몸에 좋은 부분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하고 몸 전체의 면역을 바로 관할하는 게 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아까 소위 말해서 그냥 비피더스 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균종에서 특히 BL0004라는 요 특이한 균주에서는 심지어 호흡기 감염을 27%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균 중에 프로바이오틱스 중에도 이렇게 특별한 효과가 있는 그런 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균들을 섭취하면 지금 코로나가 어디를 공격하죠? 바로 폐를 공격하잖아요. 예. 그 폐의 질환, 호흡 질환을 막아주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 균종을 찾아서 많이 섭취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시면은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학계에서는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라는 이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우리 체내에 있는 이 세로토닌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웰빙 그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신경 물질인데 이 세로토닌이 장의 95%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생성은 위에서 생성이 된대요. 그런데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건 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대부분이 장에서 흡수가 되고 장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좀 안정되지 못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장이 안 좋아서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래서 장 상태와 아이의 자폐 증상의 상관도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ADHD나 집중력, 지능 연관 연구를 그걸 했을 때도 바로 이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결국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런 자폐증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예, 바로 몸에 좋은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균이 출생 후 6개월에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게 중요하다.
그때 유익균이 많은 상태로 존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 근거 있어. 이러실까봐 과학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도 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또 무균 상태의 쥐와 자연 상태의 쥐를 했더니만 실제로 무균 상태의 쥐들은 그냥 그 새로운 쥐를 만나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야생의 쥐들은 몸에 그 미생물들이 많은 쥐들은 아주 활발하게 교화 상황을 하더라. 즉 우리 몸에 또 미생물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자폐증이나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축하 선물로 우리가 보통은 철분제를 많이 주죠. 아이언 폴릭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박사님은 거기다 추가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오메가3 제품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꼭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산부들한테는 철분만 드리지 말고 이 좋은 유산균 제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물을 해야 된다. 특히나 제왕절개로 애를 낳은 사람들은 그 애가 그 유익균을 받을 그 샤워를 받을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또 제왕절개로 낳은 산모는 가끔 이게 모유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6개월 내에 모든 그 체내의 미세균들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형성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평생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일수록 제왕절개일수록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선물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중간 정리할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우리가 몸에 좋으라고 먹어서 몸에 좋은 유익균 이거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바로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 유해균, 중간균, 유익균이 이렇게 있는데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중간균이 60% 정도 있는 게 가장 아이디어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이 부족할 때는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먹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다라는 용어. 외국어라서 어렵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락토바실러스균이에요. 근데 락토바실러스균은 주로 이제 우리 유제품들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미세 제품은 유산균은 산소가 있어도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 입속이나 대장도 가끔 공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성의 질이라든지 이런 공기가 닿는 곳에서도 잘 살아남는 그 유산균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값이 쌉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비피도박테리움, 유익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비피도박테리움은 급형기성이에요. 산소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냥 대장에서만 존재해요. 입이나 이런 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걸 만들기도 어려워요. 왜 우리 지금 대기 상태에 산소가 있으니까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만 이걸 배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기도 어렵고 제재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살아서 소비자 몸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그 기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이 진짜로 잘 들어있는 그 제품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균들이 있는데 이제 용어를 보면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오늘 배워서 아셨을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몸 밖에서 우리가 섭취해서 먹는 몸에 좋은 균이다. 그런데 프리바이오틱스는 또 뭐야? 뭐 이름이 비슷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체내의 미생물들한테 먹이가 되는 예를 들면 올리고당이라든지 치커리에 있는 그 어떤 이눌린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근데 또 어떤 거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바로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몸에 들어가서 반응을 해서 나오는 부산물들 그거를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제품에 들어있다? 요거는 약간은 조금 이제 그 학계에서도 약간 좀 서로 설왕설래 하나 봐요, 아직까지. 그래서 약간 요거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적혀 있는 거는 약간은 상업적인 표현이다라고 이 전문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챙겨 먹는 게 다른 어떤 영양소를 우리가 몸에 좋으라고 먹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이 돼야 될 상황이라는 거. 왜? 장 건강이 가장 우선이니까. 면역 증강에. 그래서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그럼 골라야 되고 해야 되는 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가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유산균을 생각하면 유산균을 제가 말에 비유를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유산균 하면은 그냥 말이에요, 말. 말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도바실러스균 혹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그 종이 있다라고 한다. 말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말. 그 종류. 특히나 이탈리아에 사는 말들이 좋다고 하네요. 말 중에서. 그럼 말은 말인데 이탈리아에서 사는 말 이게 바로 비피도 바실리움 락티스라는 것까지가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산다고 다 좋은 말인가요? 그 중에서도 진짜 훌륭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용어는 뭐 적토마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뭐 이탈리아에서도 정말로 그 훌륭한 그런 또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그 외에 락티스 뒤에 또 어떤 기호를 표시하는 이런 학명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균 제제를 선택해서 구매하실 때에도 요런 락티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요런 기호까지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선택하시라는 게 하나 힌트입니다. 바로 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균주까지 선택해서 몸에 좋은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를 좋게 하는 그것도 그 비피더스 바실리움 락티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또 균주까지 가야 그 균주만이 아까 호흡기에 좋은 바로 그런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기 뭐 하나 더 있는 거가 있는 게 좋은 거구나라는 거기까지요. 실제로 제가 제품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 2개 제품을 한번 시중에 이제 제 손에서 잡히는 걸 잡아다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쪽 제품은 그러니까 그 회사 제품 이름은 절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제품을 제가 홍보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게 찾아서 뒤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갖고 와서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막 적혀 있습니다. 막 영어로 막 적혀 있기도 하고 한글로 적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그렇게 앞에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어떤 제품은 뒤에 이렇게 이게 노란색이 같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라는 그런 이제 균인데 거기에 균주까지 이렇게 NCFM이라든지 LA14라든지 이렇게 적혀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 적혀 있는 제품이 있고요. 요 녹색 비교해 볼까요? 녹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라는 균인데 여기는 그 균까지만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균에다가 균주까지 HNO19 여기는 BL04라는 이 학명까지 적혀 있다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면 좋으냐? 바로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게 바로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요, 한 포 양은 똑같은데 그 양 안에 과연 균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것도 이젠 표기가 되기 시작해요. 표기가 안 돼 있는 것도 많은데요. 이 왼쪽 제품도 사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이게 지금 1억이라는 뜻이거든요. 1억. 1억 개의 한 포에 1억 개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다. 즉, 요 17가지가 적혀 있는데 요 17가지 유산균이 1억 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쪽 제품은요, 보시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요거 하나만, 프로바이오틱스 요거 하나만 무려 60억, 63억.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중에 HNO019라고 하는 요거만 50억. 그리고 락토스 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중에서도 NCFN이 1억, LA14가 1억, 그 다음에 비피도스 박테리움 락티스가 또 1억.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그러니까 총 뭐예요? 총으로 따지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무려 63억 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는 1억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더 많아요. 여기가요. 한 포가 4g입니다. 여기는 한 포가 1.5g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더 적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유산균의 숫자는 이쪽이 더 많은 거죠. 예,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뭐 이게 좀 첨가제들이 많아요. 뭐 맛을 내는 무슨 분말도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런 게 거의 없죠. 예, 순수하게 유익균들만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쪽 제품을 선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르실 때 예, 그렇게 찾아서 예, 무조건 싼 거 사지 마시고 좀 찾아보시고 뒤를 더 보시고 이렇게 좀 숫자도 많고 뒤에 이렇게 항명까지 나와 있는 네, 예, 그 제품을 찾으시는 게 힌트시다라는 부분 예, 하나 오늘 그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느냐. 프로바이오틱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서 먹는 몸에 좋은 그 유익균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균들이 위에서 아까 위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강산. 그러니까 위에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입으로 먹으니까요. 그다음에 내 단즙성. 아까 장은 알칼리라고 했잖아요. 알칼리에도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돼. 수명이 길어야 돼. 그리고 도달을 했는데 통과해버려. 이러면 의미 없죠. 예, 도달을 했으면 장에 잘 장착이 돼야 됩니다. 예, 이런 네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 이거는 전 세계에서 좀 유일한가 봐요. 이거는 좀 공공적인 건데 대놓고 이걸 어떤 한 그 회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폰의 다니스코라는 제품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3대 유산균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걸 꼭 선전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예,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장 잘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 제품을 제가 직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나라 제품 안에서 구매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고르실 때 첫 번째. 일단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주가 들어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아까 뭐 학명이 들어있는 것들은 다 논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 그 논문에서 입증된 그 학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이 있는 제품인가? 그 다음에 까다롭게, 그러니까 배합을 잘 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17가지 중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들었으니까? 실은 17가지가 몸에 좋아서 선택해서 17가지를 넣은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좀 구하기 쉬운 거. 예. 구하기 쉬운 거 위주로 많이 지금 들어있어요. 예. 배양하기 쉽고 오래 잘 살아남는 거. 예. 오래 잘 살아남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로워야죠, 확실하게. 예, 몸에 확실하게 이로워야죠. 예. 그 다음에 비피더스의 비율, 박테리움의 비율, 이것도 중요하다는 요 네 가지 조건을 좀 챙겨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좀 중간 정리하면 다시 할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면역, 고지혈, 당뇨,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다란 얘기잖아요. 우리 질병들이 결국은 전부 다가 장의 원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다, 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당뇨도 있다, 고혈압도 있다, 이러신 분들 무조건 병원 가서 약부터 챙겨 드신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초기시라면 오히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유산균을 좋은 걸 챙겨 드시는 게 어쩌면 또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도와서 몸의 기존에 있는 유익균을 도와서 장 생태계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까지 잘 챙겨야 진짜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을 고를 수가 있다. 균주라는 게 바로 아까 뒤에 맨 끝에 붙어 있는 그 숫자와 알파벳 기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까지 살아가는 내산성과 내담성 이런 것이 그 증명되어 있는 제품을 사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서머리 중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이렇게만 얘기해놓고 어떤 거가 좋은 건데요? 그러실까봐 지금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5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잘못하면 선전처럼 느껴지실까봐 제가 그냥 5가지가 있다. 예,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요 사진은 예, 따로 카페 드릴 테니까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예, 학명적으로도 입증된 대표적인 가장 좋은 균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 균주에 대한 지금부터는 논문들이에요. 논문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도 거의 되고 해서 또 이거 지루하죠. 이제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논문에 바로 비피도 박테리움 그 균이 이런 과체중 천식, IBS, 낭포성 섬유증, 간염, 당뇨 등을 이게 떨어지면 생기게 되더라.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비피도 바이오균이 떨어진다. 아까 말한 5%밖에 안 남는다.
예, 이 내용에 대한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질병 노화 비피드 바이러스이 감소가 됐을 때 크론병이라는 병이나 여러 가지 설사 알레르기 증상이 그걸 섭취했으면 완화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크론병과 그걸 완화되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뭐 장 건강에 자극이 예상되고 음식물을 빨리 통과시켜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 그다음에 이건 지금 이게 숫자가 있는 건 뭐라 그랬다가 균주라고 하잖아요. 그 균주 중에는 특별한 이런 균은 담즙에도 잘 버티고 좀 알칼리에 잘 버텨서 결국 위산과 담즙 사이도 강한, 그러니까 장까지 다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균이, 이런 균이 있더라라는 논문이고요. 그다음 면역력을 책임지는 백혈구나 NK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예, 그런 또 균주가 이렇게 있더라. 예. 그다음에 그 비교 실험을 해봤더니만, 예, 요 BL04라는 요 균주를 섭취한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이 27% 감소되더라. 이게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아야 될 바로 그 균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감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바로 요 균주가 호흡기 질환에 또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요 균주가 또 장에 강하게 장착을 잘한다 라는 논문의 내용이 있고, 독소 도달을 또 막아준다. 장착해서 독소가 장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준다. 예, 그런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요 균주는 또 치료가 좋은 단순 항생제가 아까 먹었을 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항생제의 그 내성을 잡아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 그 다음에 단순 항생제, 아까 반대로 넘어갔었군요. 지금 이게, 예, 나온 부분이더라. 예, 이런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전문가분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비피도박테리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유익균, 비피도박테리움은 생각보다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산소만 닿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 급형기에서 배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유통 과정, 그다음에 고객이 먹어서 입에 들어갈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게 이거를 만들려면 상당히 비피도박테리움은 고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제품 중에는 입증된, 지금처럼 논문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균주가 사용된 그런 제품을 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게 좀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 뒤에 표기에는 다 들어있다, 좋은 게 들어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그 정확하게 우리 식약처에서 확인을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숫자만 센대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들어있다면 이렇게가 들어있나 그것만 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데 잘 살아나는 균주를 잘 많이 집어넣고 실제로 들어있는 거는 10%밖에 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실제 몸에 좋은 거는. 그렇게 해서 단가를 맞추는 좀 비양심적인 그런 회사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들어있다라고 입증되는, 예, 그 지금 이게 논문에 발생된 이런 5가지 발표된 이 5가지 균주를 정확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을, 그 제품은 85%까지 들어있다고 그러네요. 예, 이런 제품이 실제 좋은 제품이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고발 그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명은 지웠습니다. 회사명은 지웠는데 어느 사의 어느 제품이, 예, 13개 균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개 균밖에 안 들어 있었다. 그 균도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한 균은 아니에요. 이거 또 어떤 제품은 19개 들어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유익균은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 있었더라. 아까 여기 있던 바로 요 균입니다. 예.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17개 많이 들어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유익균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으면 좋냐? 요와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 예, 같이 드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소개해 드리면 바로 오메가3, 그다음에 레시틴, 비타민 B, 식물성 프로틴. 이 식물성 프로틴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 4가지를 같이 드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임산부들한테는 아까 철분과 엽산과 오메가3를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제왕절개를 한 분들에는 반드시 모유에 항생제, 비피도스, 박테리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유를 먹이는 게 좋은데, 모유를 못 들어갈 때는 아까처럼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선택해 드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경미한 이 좀 정신 좀 장애가 있거나 자폐증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도 오메가와 아미노산을 같이 프로바이오틱스로 드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환절기와 겨울철, 바로 겨울철에 사실 우리 기침 많이 하는 호흡기 잘 많이 걸렸잖아요. 예, 요즘은 좀 이제 우리가 마스크 다 쓰고 있어서 좀 별로 못 느끼고 계시는데, 예, 예전에도 그래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 옐로우 K나 셀레늄이나 비타민 D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하면 좋다라는 정보까지 같이 전달을 해드립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이제 좋다는 건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떠들었으니까 이제 아시게 되실 거예요. 예,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려우시면 그냥 유산균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유산균은 면역에 좋다. 예, 그러니까 유산균을 먼저 먹는 게 면역 증강에 가장 좋다라는 걸 일단 그 인식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아는 그 유익균, 예, 유익균은 판매자들도 안다. 그게 좋은지. 단 그 비피도 박테리움이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양식껏 그거를 정말 많이 넣어서 파는 회사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이 혹은 식약처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산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좀 잘 가려 드셔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왔습니다. 한 시간 좀 지루하게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많이 못 드리고 오늘 정보를 전달해야 돼서 달려왔는데 마지막 한 장으로 정리를 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길게 뭐 많은 얘기했지만 딱 하나입니다.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부분. 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지만 많은 활동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건 장 건강이다. 그럼 장 건강을 챙기는 거는 운동만으로 안 되고 운동각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운동만 가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시면서 올바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잘 선택해 보충해 주셔야 된다. 혹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셔야 된다. 옛날처럼 뭐 된장이나 뭐 낫또나 청국장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겠지만 요즘 식습관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엔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앞으로 미래형 마이크로바이옴 제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는 변이 건강한 사람의 변을 기증받아서 그 변을 이식받는 게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예,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 변을 추출해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조제해주는 그 기술까지도 이미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보편화가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부분, 즉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지름길이다. 우리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셨으면 제가 오늘 열심히 이렇게 강의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꼭 면역 잘 지키셔서 절대 코로나19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생활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